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상대 여자와 데이트 날짜가 잡혔을 때 만약 잠자리를 마음먹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따로 준비하는 게 없으실 것입니다.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평소보다 면도를 깔끔히 하고 비아그라 같은 알약을 하나 챙기는 게 전부겠지요. 하지만 여자는 남자와는 달리 잠자리 전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남자는 아무리 상대 여자와 자려고 마음을 먹었다 한들 상대의 여자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매력이 많고 유혹 능력이 좋은 사람은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100% 확정은 아니죠. 반면에 여자는 만약 잠자리를 원한다고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죠. 본인도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잠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욕망을 잘 알고 있는 영악한 여자들은 잠자리를 무기로 삼아서 남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요. 물론 남자들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외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여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잠자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극히 극소수이죠. 결국 잠자리의 선택권은 여자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잠자리를 생각했다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준비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는데요.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를 생각했을 때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아래 속옷을 맞춰 입는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여자가 위아래의 속옷을 맞춰 입는다는 것은 상대 남자와 잠자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평소에는 속옷 세트를 거의 맞춰 입지 않습니다. 굳이 맞춰 입을 필요도 없고 상당히 번거로워 평소에는 속옷에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썸남이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절대적으로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습니다. 하지만 투시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상대 여자가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대놓고 뜬금없이 상대 여자에게 오늘 속옷 위아래로 맞춰 입었어? 라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 여자가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분위기 조성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셨다면 데이트 초반에서는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라포를 쌓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라포가 어느 정도 쌓이면 남녀 대화로 주제를 전환해서 텐션을 올려놓겠죠. 그리고 수위를 조금씩 높여서 19금 야한 대화를 시작할 때쯤에서 먹기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속옷 관련 얘기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전기장판을 새로 샀는데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너무 뜨겁다. 처음엔 너무 더워서 바지를 벗고 잤는데 그런데 너는 잘 때 속옷 같은 것 다 입고 자. 이런 식으로 속옷 관련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여자라면 속옷 위아래로 맞춰 입는 거 매번 너무 힘들 것 같다. 고 얘기해 보세요. 여자가 맞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맞춰 입지 않는다 라고 말하거나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럼 지금은 속옷 위아래로 맞춰 입은 상태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자는 전혀 부담감이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확답을 하지 않고 뜸들인다거나 살짝 머뭇거린다면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은 것입니다. 이걸 캐치하셨다면 다시 자연스럽게 다른 대화 주제를 전환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자가 잠자리 전에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데이트 날짜가 잡힌 며칠 전부터 여자는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소식을 해서 최대한 살을 빼려고 합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남자라면 더욱 열심히 하겠지요. 잠자리에서 여자가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불을 끄고 하는 것을 만약 데이트 며칠 전부터 연락하는 도중에 빈번히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안 먹는 것 같다면
데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꼼꼼한 제모입니다. 남자분들은 제모야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기껏 해봐야 면도나 코털 정리 정도만 하시지만 여자는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을 관리하고 신경 씁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잠자리가 일어날 수 있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다리털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털은 물론 온몸의 모든 털을 제모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맨발이 보여질 수도 있으니 패티큐어를 바르거나 벗기기 힘들 수 있으니 부츠는 신지 않는다든가 가방에도 향수를 뿌린다던가 수시로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에 바른다든가 등 정말 온갖 사소한 것들까지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자는 이렇게 준비하고 신경 쓸 게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약속 시간에 늦거나 어느 정도의 밥이나 커피를 산다든지 금전적인 투자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자는 이러한 모든 준비를 다 한다고 해도 남자분들처럼 오늘 무조건 잠자리를 가져야지라고 100%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성욕만 있으면 잠자리가 가능하지만 여자는 성욕뿐만 아니라 상대 남자에 대한 검증과 확신이라는 것도 있어야 잠자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발정이 나고 하고 싶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남자가 본인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거나 별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신경 써놓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테지만 여자는 잠자리의 가능성이 1%만 있더라도 이러한 모든 번거로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 여성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00%라고 확신하고 게임을 이어나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여자가 오늘 나랑 잘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구나 정도로 인지하고 상호작용을 이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여자가 너무 보수적이거나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면 이 정도 호감만 있는 상태라도 남성분이 딱히 이상한 말이나 행동으로 말아먹지 않는 이상 서로 호감을 증폭시켜서 잠자리까지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분이 남자와 잠자리를 생각했을 때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캐치해서 상대 여자를 무난하게 꼬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는 잠자리에서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질까요? 어떤 남자에게 미칠까요? 오 선생을 느끼게 해준 남자와 사랑에 빠질까요? 여자가 몸매에 신경을 많이 쓰듯이 남자분들은 테크닉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좋아하는 사람과 잠자리에서 서툰 느낌은 최소한 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여자를 느끼게 해주어야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자리나 각종 커뮤니티에 확인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여자 홍콩 보낸 썰 같은 것에 집착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의 테크닉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건 말이나 영상으로만 보고 제대로 배울 수도 없으며 현실은 막상 달라서 써먹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 여자가 사랑에 빠지고 나한테 미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자가 썸을 타다가 잠자리를 한 후 사랑에 빠지게 되거나 그 남자에게 미치게 되는 경우는 이 남자, 나랑 사랑이 하고 싶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입니다. 여자는 첫 만남부터 끝까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전이니 후이니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자는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남자의 감정을 느낄 때 이 사람이 나의 육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사랑하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무한한 사랑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런 안도감과 감동은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여자들이 목말라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잠자리를 가지기만 하면 거의 절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자는 사람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 남녀가 절정을 느끼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잠자리를 리드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테고 상대 여자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량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여자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 등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답니다. 침대 위에서는 3가지 종류의 남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만족만 하고 끝내는 남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자는 정말 큰 실망감과 함께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욕구가 큰 여성이라면 이런 실망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여자가 절정감을 느끼고 있고 곧 정상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자기만 사정을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그렇게 허무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가 별로 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잠자리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여기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낄 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내가 이용만 당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자한테 이러한 느낌은 심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남자가 1차원적인 목적만으로 나한테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그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여자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남성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진화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자신에게 헌신할 의향 없이 그저 최소 쾌락만을 위해 접근한 남자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임신하게 될 경우 거동이 불편해지고 지원과 보호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으며 다른 남자에게 헌신받을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리게 되므로 굉장히 큰 리스크와 손해를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큰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상대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쉽게 몸을 허락하지 않고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과연 내 몸을 취하고도 계속해서 헌신을 할 것인지를요. 여자의 이러한 심리를 잘 아는 남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배려해서 여자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끔 잘 달래주기도 합니다. 무조건 내가 앞으로 너만 바라보고 너한테만 잘해줄게 라는 허무맹랑한 입에 발린 소리까지 아니더라도 여자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공감해주고 이기적으로 절대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잘 전달해서 여자를 달래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성도 모르는 것을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어떻게든 여자를 만족시켜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을 의무감에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여자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여자는 섹스를 정서적인 교류라고 생각하지 물리적인 번식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너무 의무감에 고무되어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만 섹스를 하려고 하면 여자는 그 남자한테 정서적인 감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차라리 테크닉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진심과 영혼을 담아서 상대 여성과 정서적인 교류에 집중한다면 여자는 더욱 만족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침대 위에서 모든 순간들이 사랑을 나눈다는 느낌이 드는 남자입니다. 단순히 성욕 때문에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다 라는 느낌이 드는 남자를 말하죠. 여기서 여자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자가 느끼는 오 선생은 물리적인 테크니션한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남자가 앞서 말한 느낌을 주게 되면 여자는 깊은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여자는 이 남자가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라버니들은 방망이에서 느껴지는 물리적인 쾌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상대 여자를 부드럽게 애무하면서 달콤한 말을 속삭해보세요. 넌 너무 아름다워.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너무 행복해 등등 여자가 느끼기에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여자는 그 남자를 절대 잊지 못하고 완전히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대에서 저렇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남자는 정말 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되어 큰 희소성을 지니며 여자로 하여금 강한 욕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정리한 내용대로 더 이상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상대 여자의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데 신경 써보세요. 아마 상대 여자는 오라버니를 평생 잊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파는 흔히 볼 수 있는 야채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몸에 좋고 질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면서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초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양파의 19가지 놀라운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이 칼에 베었거나 찢어졌을 때 양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부엌칼 등에 베인 경우 보통 밴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밴드 대신 양파를 상처 위에 대고 있으면 즉시 지혈이 될 뿐 아니라 소독 효과도 있어서 염증을 예방해주며 상처를 훨씬 빨리 아물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기인데요. 감기나 독감에 걸릴 경우 끓는 물에 양파를 몇 조각 넣은 후 잠시 우려내주세요. 이렇게 만든 양파차는 맛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2시간 안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양파는 몸살 기운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가래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요. 만약 감기 증세가 심하다면 양파 몇 조각을 날 것 그대로 더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흉터에도 양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하나쯤은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로 얻은 흉터든 수술 이후 흉터든 흉터는 대부분 평생 몸에 남기 마련인데요. 이런 흉터에 양파를 잘라 체에 걸은 즙을 사용하게 되면 상처의 변색된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1000조각의 양파즙을 적신 후 상처 위에 대어보세요. 이 과정을 하루 몇 번만 반복하면 3일 후에는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귀가 아플 때도 양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귀가 아프면 머리까지 깨질 것 같은 고통이 오곤 합니다. 이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양파 한 조각을 귀에 넣으면 양파가 귀 안의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이런 통증이 바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인데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빼기 위해 눈을 문지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을 문지르면 이물질과 전혀 무관한 각막을 긁게 되어 눈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파를 컵처럼 눈 위에 얹어보세요. 바로 눈물이 나와서 어떤 이물질이라도 즉시 한 방에 흘려보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햇볕에 탔을 때인데요. 피부가 햇볕에 타게 되면 표피층이 파괴되면서 피부 표면이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 양파 한 조각을 해당 부위에 대고 몇 분 뒤 계란 흰자를 조금 발라보세요.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양파의 영양분을 피부에 흡수시켜 3시간 안에 즉시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염증이 있을 때 양파를 사용하는 건데요. 피부에 염증이 있다면 약간의 우유에 빵 몇 조각과 신선한 양파를 넣고 연고처럼 될 때까지 끓여보세요. 이후 염증이 생긴 부위를 잘 닦아낸 후 이 연고를 조금만 발라준 뒤 마를 때까지 2시간 정도 기다리고 남은 양파 연고를 깨끗이 씻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염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얼룩 제거에 양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른 양파를 이용하면 옷에 묻은 땀이나 얼룩 등을 옷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양파를 얼룩 부위에 발라준 뒤 찬물에 담갔다가 평소처럼 세탁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프라이팬 세척인데요. 양파의 항박테리아 성분은 오물 제거 및 소독, 악취를 없애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양파 한 조각을 오물이 묻었거나 악취가 나는 프라이팬, 냄비 등에 넣고 문지른 후 주방세제로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열 번째로 양파는 곤충 퇴치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양파 특유의 강한 냄새는 모기나 개미, 기타 곤충 퇴치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진 양파를 넣어둔 접시를 곤충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거나 분무기에 뜨거운 물과 양파 몇 조각을 넣어서 끓여줘도 됩니다. 11번째로는 곤충에 물렸을 때인데요.
곤충에 물렸을 때 소염 및 청량 성분이 함유된 양파를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 한 조각을 자르거나 양파즙을 벌레 물린 데 발라주시면 됩니다. 12번째로는 페인트 냄새를 제거할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양파를 조각내어 페인트 등 냄새가 나는 곳에 두면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3번째로는 가시 제거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피부에 가시나 나무 조각이 박혔을 경우 양파 한 조각을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준 뒤에 1시간 동안 기다렸다 제거해보세요. 14번째로는 여드름을 완화시킬 때도 양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양파의 항박테리아 수렴 성분은 여드름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양파를 이용해 팩을 해주면 이런 성분들로 인해 보기 좋지 않은 블랙헤드 및 여드름 완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팩을 하기 전 반드시 팔 안쪽 등에 알레르기 등의 반응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15번째는 탈모 완화인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비듬 제거 및 머리카락, 성장 촉진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끓는 물에 양파를 넣어 차를 만든 뒤 우려낸 그 물을 샴푸 전 헹구는 데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16번째 신발 세탁할 때 양파를 활용해보세요. 신발의 진흙이나 풀, 얼룩 제거에도 양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생양파를 조각내어 신발에 몇 분간 문질러주고 젖은 천으로 소량의 세제를 발라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17번째로는 녹 제거에도 양파를 쓸 수가 있는데요. 녹이 쓴 철 제품을 양파로 문질러준 뒤 수세미 등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18번째로는 인후통의 완화인데요. 양파 껍질 달인 물을 섭취하면 인후염 및 인후통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양파 달인 물에 레몬과 꿀을 섞어서 드시게 되면 좀 더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도 화상 치료에도 양파는 쓰일 수가 있는데요. 양파의 황성분은 재생 촉진 및 화끈거림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광화상을 입은 경우 2차적 피부 감염 예방을 위해 신선한 양파를 해당 부위에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양파의 놀라운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